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딥시크가 지금 중국의 AI가 대두되면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위협이 될 것인가? 결국은 사이버 보안 테러, 그 다음에 군사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딥시크가 뭔가를 한번 보시면요, 딥시크 R1이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2024년 1월, 지금 올해 작년 1월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개발 주체는 중국의 AI 연구 기업인 딥시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R1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R이란 말을 이제 릴리스란 말, 뭔가 이제 출간하다, 발간하다 이렇게 할 때 이 R자를 쓰기도 하고, 1라운드란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연구란 말로 리서치란 말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 라운드가 됐든 뭐 리서치가 됐든 릴리스가 됐든 이 R1이라는 것이 이제 R2, R3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시리즈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릴리스란 말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GPT-4 수준의 멀티 모달 AI 모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달이란 말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 이렇게 할 때 조동사 할 때 그걸 이제 영어로 모달이라고 하는데, 즉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고, 또 두 번째 뜻에 이제 인공지능을 말할 때는 이미지라든가 음성, 코드, 문서 분석 등 다양한 입력을 이해하고 생성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모달이라고 합니다. 모달. 그러니까 모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것의 특징은요,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지도하고 학습하는 기반으로 거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한다는 거. 그래서 매우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자된 GPT-4에 대한 투자된 돈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딥시크 R1이 왜 이제 위협적이냐면은 결국은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초지능. 그게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 초지능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리커란 말이 영어로 하면은 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리커. 다시, 커가 이제 런이라는 라틴어다 보니까 다시 달린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거예요, 리커. 그래서 리커시브 셀프 임프루먼트란 말 용어를 쓰는데, 자기 개선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스로가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프롬프트, 어떤 지시어를 줘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에 어떤 경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학습한다면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 격차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위협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딥시크 R1이 왜 초지능적이라고 평가되느냐면은 중국의 독자적인 초거대 AI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생태계의 산물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지능 경쟁에서 누가 먼저 독자적인 진입 권한을 갖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멀티 모달, 이 모달이란 말이 아까 말했듯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여러 종류의 그 모달러티, 즉 데이터를 동시에 다루는 AI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데이터의 형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멀티 모달 능력을 가졌고, 아까 말했듯이 셀프 임프루먼트인데 리커시브, 스스로를 학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 무기처럼 개발, 지원되고 있는 모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 위협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딥시크에는 이렇게 지금 고래가 있죠. 바다에 어떤 거대한 고래, 정보의 고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고래가 나와 있는데, 자, 미국 오픈 AI의 챗 GPT는 지금 2018년부터 개발을 했고요. 딥시크는 지금 2020년까지 이제 미국 이제 서구 GPT 기반의 모델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자, 2단계는 이제 2022년까지 이제 대중화의 성공. 중국도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로 경쟁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2024년 1월 달에 딥시크 R1이 공개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GPT-4 단계의 성능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제 R1부터는 이제 자기 개선, 아까 말했듯이 자기 개선, 셀프 임프루먼트, 리커시브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초지능 핵심 요소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략 자산화했다는 얘기고, 미국은 이제 윤리 중심 규제가 있다는 것이고, 중국은 전략 무기화한다는 이런 점에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 전략이. 그러니까 오픈AI는 어떻게 보면은 윤리 중심의 규제가 있고, 오픈AI가 상업화되면서 딥시크는 이제 전략 자산화, 즉 전략 무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지금 초지능에 도달할지가 이제 핵심 경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이제 GPT-5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딥시크 R2, R3로 아까 R 릴리즈 진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딥시크가 이제 충격적인 그 콜드워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냉전.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인 면에서 이 AI가 지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래의 표시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딥시크에는 바다에 사는 어떤 똑똑하고 탐구적인 동물로 이제 고래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정보의 바다라는 그런 눕이면서 새로운 정보를 구하고 깊게 구한다. 그래서 어떤 고래의 상징을 이제 썼다는 것이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콜드워라고 표현을 했어요. AI에 대한 지금 냉전에 대한 모델이다. 자, 베일이란 말은 덮개인데, 덮개가 언이니까 반대니까 덮개를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밝혀진다. 즉 어떤 그 덮개가 벗겨지다, 밝혀지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뉴 아이폰의 어떤 언베일링, 그런 발표 공개가 drew global attention,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베일을 벗겼다고 할 때 언베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딥시크 R1이 지금 밝혀지면서 등장하면서 중국의 가장 어드밴스드 진보된 AI 모델인데요. to date 현재까지. 자, 이것이 이제 시그널, 뭘 시그널 알려주냐면 dangerous inflection,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죠. 변곡점. 자, inflection이라는 것은 변곡점, 뭐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변곡점. 위험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in the global AI race에서. 그러니까 이 딥시크 AI R1이 나오면서 지금 위험한 변곡점 상태에 도달했다. 자,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는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response,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반응으로. 자, this development, 이런 발전은 represent, 뭘 보여주냐면 wake up call, 경고죠. wake up call. 원래는 wake up call은 이제 아침에 모닝 콜이라고 하는데 경고를 준다는 거죠. for American leadership에. 자, watch at stake, 덩어리 편입니다. 자, 위험에 뭔가가 걸려 있다. 즉 무엇에 걸려 있다. 즉 위험한 것은 단순히 economic competitiveness,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경쟁뿐만 아니라 not only 보더스죠. The most geopolitically precarious technology since the nuclear age. 그러니까 그 핵시대 이후에 지질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precarious,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 스테이크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걸려 있냐면, 위험에 걸려 있냐면, 경제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가장 지정학적으로 좀 위험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precarious란 말, 원래 이제 어원이요, prayer, 기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간청하여 얻었다 뜻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precariously 하면은 이제 prayer, 즉 기도에서 왔다. 즉 언제든 내 것이 아니다. 즉 뺏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하고 좀 위험한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무엇이? 핵이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핵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가 이제 균형을 맞췄다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 매드라고 합니다. 약자가 mutual, 상호, assured, 확실히 보장해주는 destruction, 파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거 핵을 서로 쏘면 서로 망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deterrence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디터 어원을 재밌죠. 터가 뭡니까? 공포란 뜻이에요. 무섭게 하다. 프라이튼. D는 away라는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튼 away라면은 겁을 줘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억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제체로서 이 매드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핵무기 경쟁 시대가 있을 때는 이 매드라는 걸 통해서 핵탄두 미사일을 해가지고 핵 보복 위협이 있다 보니 억지가 되는 거죠. 전쟁이. 그러니까 서로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양국 모두가 이제 핵 보복 능력을 갖추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핵 억제력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이 매드처럼
Mutual Assured AI Malfunction 약자입니다. MAIM.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그런 멀펑션이니까 잘못 기능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좀 하자 이런 것인데 매드처럼 21세기 이제 AI 초지능 경쟁 시대가 되면서 이 초지능 AI 및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칩 이런 것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스템 파괴 위협이 있다 보니 이 초지능 독점 방지 및 AI 경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라든지 사이버 기반 AI 통제력을 이제 갖추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AI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율성이 생기다 보면 스스로가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기술의 비대칭성이 이제 불완전한 요소가 되다 보니 양국 모두가 이제 AI를 방해하거나 또는 파괴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핵처럼 전략적 억제가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지능 경쟁이 결국은 군비 경쟁처럼 어떤 주범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after creation of the atomic bomb, 그러니까 핵폭탄이 만들어진 이후에 America Technological Monopoly,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적인 그런 독점권은 지속됐다는 거죠. only 어떨 때만, 4 years, 4년 동안만. 그러니까 핵시대가 되면서 미국이 그 오펜하이머인가요? 그 핵이 발표한 뒤로 4년 동안은 우세했어요. before, 그 뒤에는 소비에트 사이언티스트, 소련 과학자들이 어치브, 성취했단 말이에요. 페러티, 동등함을. 자, 페러티란 말은 이 파란 뜻이 어원이 이퀄이라는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동등한 상태, 균형이라는 것이죠. 균형. 그러니까 4년 뒤에 소비에트 과학자들도 핵에 대한 그런 균형점을 찾았다는 것이죠. 관련 어원을 보면 이제 페어란 말, 동등한 짝이죠. 한 쌍. 컴페어, 함께 동등함을 따지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피어란 말도 뭐예요? 동등한 사람, 동료란 뜻이고요. 디스페러티 하면 이제 많이 쓰죠. 디스가 반대 접수사니까 페러티가 아니다. 즉 동등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어떤 차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디스페러티. 그래서 어휘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밸런스 오브 테러, 이런 공포의 균형점이 combine with 뭐과 함께 연결되어 있냐면 unprecedented destructive potential of this new weapon이죠. 이런 새로운 무기, 즉 핵이라는 것에 전례 없는 파괴적인 그런 잠재력 이런 것과 연관되면서 이제 테러, 공포의 그런 균형이 give rise to 뭘 야기했어? mutual assured destruction. 아까 매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확신적인 파괴를 야기하다 보니 이런 것이 이제 deterrence framework, 억제책이 됐다는 거죠. despite its flaw, 그런 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이라는 것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억제책이 됐다는 거예요. 디터런스가. 그러다 보니까 프리벤트 막았다는 거예요. catastrophic. 자, catastrophic cat란 말이 폴, 떨어지다. astro란 말이 별이란 뜻도 있고요. 별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별이 떨어진다 하면 우리가 disaster란 말 쓰잖아요. disaster, 즉 재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catastrophe란 말은 별이 떨어진다. 즉 재난적인 뭐 이런 뜻으로 파국적인 뭐 대전환, 통제 불능 상태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어원으로는 그리스 말로 카타가 완전이란 뜻이고요. 스트로피가 회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전한다, 뒤집힌다.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재앙의 순간. 그래서 뭐 대전환 뭐 이런 통제 불능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데 별에 떨어진다 이 어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컴플릭 갈등 관계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런 파국적인 그런 갈등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뭐였다? 이런 매드, 즉 상호 확신 안보 파괴가 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AI가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하다 보면 이것이 스스로 발전해서 스스로 통제불능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군사적인 안보책으로 그 AI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Today AI Competition. 그래서 오늘날 AI 경쟁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또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어떤 잠재력. To be even more complex.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자, in part because. 뭐 때문에 부분적인 이유는 AI는 터치, 만진다. 뭘? 그 모든 것을 from medicine에서 finance까지, to defense까지. 그러니까 재정이라든지 재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디펜스, 국방, 이런 의료, 이런 모든 것에서 AI가 다루다 보니까 이제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파워풀 AI는 어쩌면 이번 심지어 오토메이트, 자동화됐다는 거죠. AI 리서치 itself를, AI 조사 자체를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강력한 것은 예를 들면 리커시블, 아까 리커시브 이야기했죠? 리커, 다시 달린다. 즉 반복되는 것인데 다시 달린다, 반복되다. 즉 컴퓨터 용어로 하면은 문제 해결과 과정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스스로를 다시 호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improving AI. 그래서 AI를 improve, 향상시키는, 반복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enhance,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것의 ability, 능력을. without prompting from human, 인간으로부터 prompting, 지시사항이 없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prompt, 우리가 지시사항을 쓰잖아요. 검색을, AI 그 명령어에 prompt를 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AI에게 주는 명령어를 뭐라고 한다? prompt라고 하죠, prompt. 질문이나 지시문 같은 거. 그래서 prompting 하니까, ing니까 그러한 입력을 주는 행위인데, AI가 쉽게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없이, 인간으로부터 어떤 프롬프팅이 없이 그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는 거예요. 좀 자동적으로, 스스로가. 그럴 때가 이제 아주 이제 파격적인 그런 위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배제가 되는 것이죠. 자, a nation on the cusp of. 자, on the cusp of 하면은 뭐뭇의 전환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cusp란 뜻은 치아에 뾰족한 끝이 있다 보니까 두 세계가 경계 지점을 cusp라고 합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뭐뭇이 이제 직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덩어리편이에요. 자, on the cusp of. 뭐 어떤 직전에 있습니까, 지금? 자, wielding super intelligent. 자, 초인공지능이죠. 초인공지능을 wield, 발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휘두르다.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을 지금 발휘할 지금 직전에 있는 국가는 on AI가 vastly smarter than human. 인간보다 더 똑똑해. in virtually, 가상적으로 모든 도메인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 would amount 뭐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죠. amount 뭐뭐에 해당되다. National Security Emergency. 그렇죠. 국가 이제 안보 그런 비상 상황이 이제 더 도래한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라이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AI가 스스로가 학습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turn to 향한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threatening sabotage. sabotage라는 것은 뭔가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rather than 뭐보다는 seed 양보하다. 그러니까 power. 그러니까 권력을 넘겨주기보다는 초지능 AI를 이제 먼저 개발하게 되면 뒤처진 국가들은 그 기술을 빼앗기느니 오히려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사보테이지, 방해 공작 같은 파괴적 행동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권력을 넘겨주기보다는 사보테이지 같은 것으로 턴투 이렇게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 공작이라든지 이런 파괴적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f we are heading toward a world.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향한다면 with super intelligence, 그런 초지능, 초인공지능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세상이 we must be clear-eyed. 우리는 clear-eyed, 눈을 명확히 하다, 맑은 눈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냉정하게 어떤 판단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potential, 잠재력, 가능성, 뭐에 대한? geopolitical instability. 지정학적인 어떤 불안전성에 대한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한 판단을 이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AI 시대가 되면서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지금 경계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의 리커시브 그런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AI 시대의 딥시크가 얼마나 위협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뷰, 시각에 대한 또 타임지 기사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